첫 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다시 부상당한 모건을 대신해 영입한 자렐 마티니 개인 사정으로 인해 19일 경기에나 나설 수 있다. 때문에 해먼즈가 30분 이상을 출전하며 마레이 수비에 임해야 한다. 하윤기와 이두원 등의 지원을 받긴 하겠지만 수비 상황에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할 것이다. 때문에 리그 최고의 핸들러인 허운을 중심으로 빠른 농구로 골 밑에 열세를 만회하려 할 것이다. LG는 지난 금요일 홈 경기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 연장에 들어가 상대에게 연속 실점하며 종료 1분 전 9점 차까지 뒤졌는데 타마요와 정인덕의 연속 3점포가 나왔고 마지막 수비 포지션에서 마레이가 스틸에 성공한 이후 극적인 버저 3점을 넣었다. 2위 경쟁 중인 팀을 상대했기에 꼭 홈에서 승리가 필요했는데 최고의 승리를 따냈다. LG의 승리를 본다. 하윤기와 이두원 등 국대 레벨의 센터들이 있는 KT에 해먼즈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할 마레이와 타마요를 경기 내내 막아내긴 어려워 보인다. 유기상과 정인덕 등의 외곽포가 있고 두경민이 돌아와 공격 코트에서 적극성을 보일 LG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비스는 LG 원정에서 시즌 최악의 패배를 당했다. 연장으로 간 경기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분 전 9점의 리드를 잡았는데 사방에 3점 슛을 허용하며 역전패했다. 이우석이 아웃 오브 바운드 턴오버를 2개 연속하며 공격 포지션을 내줬고 마지막 상황에서는 스틸을 허용하고 버저비터 3점을 허용했다. KCC는 가스 공사전을 마치고 이동해 다시 모비스를 만나는 백투백이다. 오랜 휴식일이 있었기에 부상자들의 복귀를 기대했는데 최준용과 송교창의 김동현까지 3명의 선수가 출전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베테랑 가드인 정창영이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25분 이상을 나설 수 있긴 하지만 허웅과 이승현, 에피스톨라 등이 한 발 더 뛰어야 한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숀 롱과 프림 등 웨인 듀오의 활약은 꾸준하기에 골밑에서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 또 직전 경기 클러치 부진과 달리 이우석이 공격 상황에서 빅맨을 잘 살려주며 본인의 득점도 만들기에 부상자가 많은 원정팀 상대로 리드를 잡을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BNK 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4위팀 KB스타즈와 시리즈 내내 엄청난 접전을 펼쳤지만 5차전을 승리하고 챔프전에 왔다. 지난 시즌 우승의 주역인 박지영과 박혜진, 최희생과 나윤정 등이 모두 이적했고 FA 반대급부로 영입했던 이다현이 이미 탈퇴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지만 슈퍼스타 김단비와 롤플레이어들의 활약, 코칭 스태프의 지도력이 합쳐지며 결국 마지막 시리즈까지 오게 됐다. 썸은 고전이 예상됐던 5차전을 지배하며 챔프전에 왔다. 배혜윤과 이해란, 강유림 등 프론트코트 전력이 좋은 삼성 상대로 리버스 스윕 위기에 몰렸지만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주전들이 잘해줬다. 20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김소니아를 비롯해 슛감을 어느 정도 찾은 박혜진 등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치열한 시리즈를 소화한 두 팀인데 하루라도 더 쉬고 홈 경기에 나서는 우리은행이 체력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또 썸은 배혜은 상대로 수비에서 어느 정도 활약한 박성진이 김단비 스피드를 제어할 수 없기에 벤치에 수납될 가능성이 높고 김단비가 사이즈와 스피드를 앞세워 김소니아의 수비를 넘어설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원주 DB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시즌 최다인 27점을 기록한 최성원을 앞세워 리그 선두인 SK를 원정에서 잡았다. 정관장에서 부진한 시즌을 보내던 최성원이었는데 외곽포가 잘 들어갔고 알바노가 적극적인 리머텍으로 23점을 더했다. 비록 시도한 야투 7개를 모두 실패하긴 했지만 리바운드 22개를 잡아낸 강상재의 적극성도 있었기에 6위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SK는 금요일 경기에서 DB에 패하며 매직 넘버를 줄이지 못했다. 강상재에게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20개 이상 허용하며 세컨 찬스를 내준 것이 컸다. 원희가 23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김선영을 필두로 국내 선수 3명이 10득점 이상을 했지만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기 위해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SK의 승리를 본다. 부상 이슈가 있던 오재현이 휴식 없이 바로 돌아와 30분 이상을 소화한 SK계의 이 경기에서도 그들이 자랑하는 베스트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강상재에게 밀린 리바운드 마진을 만회하기 위해 안영준과 최부경, 오세근이 박스아웃에 집중할 것이고 원희와 김선영이 안정적으로 득점을 정립할 SK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전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대한항공에 역전승했다. 3세트까지 세트 스코어를 뒤졌기에 패색이 짙었는데 4, 5세트를 가져왔다. 특히 5세트에서 듀스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윤하준과 김동영 등 권영민 감독이 크게 기대하는 젊은 선수들이 마무리를 잘했다. 임성진이 수비 부담으로 인해 공격 성공률에 기복을 보이지만 리시브를 버텨준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현케는 지난 주중 원정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완파했다. 팀 블로킹 득점에서 14대5로 크게 앞선 데다 공격 성공률에서도 10% 정도를 앞선 완벽한 승리였다. 공격 성공률 70%로 18점을 기록한 레오가 컨디션 예열을 확실하게 했고 허수봉의 지원도 좋았다. 챔프전 모드에 들어갔지만 블랑 감독이 경기력 유지를 위해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며 1승을 더했다. 현케의 승리를 본다. 한전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나서면서도 시즌 막판 잘해주는 건 맞다. 신영석과 전진선 등 베테랑 미들 블로커들의 경기 집중력도 인상적이다. 그러나 정규리그 막판 컨디션 조율을 위해 레오와 허수봉, 심펑과 최민호 등이 정상적으로 나서 잘해주는 현케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긴 어렵다. 6번째 경기 RBK 기업은행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현대건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점 3점을 따내며 4위인 도로공사와 승점이 같아졌다. 이미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김호철 감독이 주전을 정상적으로 출전시키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풀 전력의 현대건설에 승리했다. 빅토리아가 45%의 성공률로 양팀 통틀어 최다인 32점을 기록했고 육서영과 이주화 등이 딜을 잘 지원했다. GS는 주중 도로공사 원정에서 아쉽게 패했다. 3세트까지 세트 스코어를 앞서며 내심 승점 3점을 발했는데 풀세트 끝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시즌 최고의 선수인 지젤 실바가 39%의 성공률로 34점을 기록했고 권민지와 유서연 등이 10득점 이상을 해줬지만 팀 블로킹에서 상대에 밀린 것이 아쉬웠다. 또 안혜진이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며 빠진 것도 있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유서연과 권민지 등의 지원이 나아졌기에 실바가 꾸준한 GS의 경쟁력도 확실하다. 그러나 뚜이의 미들 블로커 파트너 자리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최정민과 이주아가 블로킹과 오픈 공격, 이동 공격 등으로 중앙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빅토리아가 실바 상대로 꾸준하게 득점할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